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58쪽의 뉴스에 속지 말자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IMF 과정을 살펴보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점령을 할 때 돈을 들고 들어왔지만 함께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 시장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용평가 회사라든지 그런 미디어들도 함께 한국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다가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적극적으로 퍼뜨림으로 인해서 한국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한국의 전체적인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싸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 한국의 위상이 격세지감이죠. G20에도 포함이 되어서 의장국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정말 국제 무대에서 정말로 잘 나가는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과 동시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제 생각으로는 1997년도에 우리 한국을 싸게 먹었던 그 외국 자본들이 지금 한국이 잘 나감으로 인해서 그때 싸게 샀던 여러가지 주식이라든지 한국의 자산들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큰 이득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기업을 싸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싸게 사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 바로 그 작업이란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소문이죠. 그냥 우리가 뭐 뉴스라고 했는데 뭐 미디어도 될 수도 있고 또 인터넷도 되고 뭐 전국 방송도 되고 TV도 되고 뉴스도 되고 다 됩니다. 신문도 되고 다 되는데 그냥 뭐 뭉쳐서 그냥 소문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소문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 나름대로의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이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주식시장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떤 세상에서 포함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뉴스라는 이 소문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정치에 이용을 하게 되면 바로 권력을 장악을 하거나 유지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권력을 강화시킨다든지 장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면 주식을 싸게 사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주식을 비싸게 파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게 주식시장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을 싸게 사는데 소문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비싸게 사는데 파는데 또 여전히 이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IMF와 같이 어떤 국가의 자산을 들어가서 싸게 사는데도 소문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비싸게 팔아먹는데도 이 소문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소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가 어렵다거나 포르투갈이 힘들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안 좋다 이런 소문을 거의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들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이런 그리스나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뭐 국가적인 재정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굉장히 지구촌이 떠들썩했는데 그 반사적인 어떤 반작용으로 그런 소문이 나면 날수록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산들이 그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그럼 분명히 누군가 먹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이 좀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면 자본이
어떤 돈을 이용해서 다른 뭐 제조업이라든지 산업체 아니면 다른 자산들을 먹는 그런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정말로 이걸 잘 이용하면 뭐 불세출의 영웅이라든지 그런 영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반면에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활용을 하면 천하에 때리 죽일 놈이 됩니다. 그래서 참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데 일단 제가 원리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 바람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각자의 처한 입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또 큰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들은 국내 시장에서 우리 일의 불쌍한 개인 투자자들 잡아먹는 데 사용하지 말고 좀 해외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 들이는데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뉴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게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래 돌아가는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뭐 주식에 좀 국한을 시킵시다. 너무 범위 광대하니까 어떤 기업에 대한 재료는 굉장히 많아요. 어떤 기업의 실적만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들이 사실은 다 재료입니다. 뭐 정책적인 재료도 될 수가 있고 기업에서 어떤 노사 간의 어떤 화합도 아니면 대표이사의 어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재료들이 한꺼번에 다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대중들이 전달을 받기로는 그 재료들 중에서 일부분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도 잘 알죠. 우리 이미지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미지 관리. 남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하고 또 때로는 가식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이런 뉴스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때로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이 되어서 전달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이 되어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치에다 이용을 하면 권력을 잡아먹는 데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상대방을 비방해서 추락을 시키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선한 사람이지만은 자꾸 이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대중들이 그 안 좋은 걸 믿게 만든다면 실제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 때문에 천하에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이란 것도 어떤 소문을 어떻게 부각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뭐 소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그 원리는 지난 IMF에 대한 어떤 강의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소문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좀 시세 차익에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문을 이용할 때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이용을 합니다. 이거는 세력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소문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한 왠지 모를 애착이 생기고 뭐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을 때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상품을 애용을 하고 아니면 뭐 시장에 가서 아니면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소유하고자 하거든요. 또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회사 좋다 하더라는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그 파급 효과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소문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포털 게시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회사 참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참 좋더라,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이 회사가 참 긍정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니면 이 회사 대표이사가 때려 죽일 놈이다, 이런 소문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소문을 냅니다. 단지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파급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작전 세력들은 좀 공신력 있는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시라든지 허위 공시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포털이라든지 카페를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론 자체가 뉴스가 그냥 사실을 보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했다더라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보도가 되는 겁니다, 공시가 나면. 그래서 이런 뉴스도 이용하게 되는 거고, 좀 더 이제 나아가면 이제 좀 더 크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싸게 사서 주식은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용되는 것이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합니다. 이용을 다 하니까 그게 이제 너무 노골적이고 사람들한테 크게 피해를 주게 되면 이제 시세 조정이라고 해서 검찰 조사 받고 때로는 죄질이 좀 심각하면 깜빵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투자자별 주식 투자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반으로 나누었죠. 나눠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기대와 추측으로 주식을 매매한다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전이라든지 이 메이저 세력들은 시세 조정을 직접 시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주식을 자꾸 가격을 높여서 산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주식이란 것이 내가 가격을, 작전 세력들은 내가 이 주식의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누가 올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자꾸 매수를 해서 유통 물량을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 가격 어떤 결정력이 부각이 되는 것이고, 다 하는데 이 방법이 이제 불법적이면 잡혀가는 거고, 그래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면 뭐 돈 벌었다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법 자체가 불법적이지는 않지만은 기분 나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IMF에 때 이렇게 당했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이걸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저 외국인들한테 가서 야 다시 내놔, 우리 회사 다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다시 줘,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돈 주고 또 합법적인 걸 통해서 그 사람들 분명히 시세 조정하고 우리 한국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친 사실은 범죄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잡아넣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IMF만 기억을 하는데 그때 돈 주고 외국인들이 샀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 역사를 사람들이 망각을 하고 잊어버리니까 또 당하는 거 아닙니까, IMF를.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어떨 때 있었냐면, 우리가 일제한테 한일합방을 당했을 때 그 일본 놈들이 조선 총독부를 세워서 신고하지 않는 국토를 토지 조사를 통해서 주인 없는 국토를 전부 국가로 귀속을 시켜서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토지를 이탈해 갈 때, 강탈해 갈 때 그냥 그거는 강탈이죠. 그런데 100% 강탈을 해간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IMF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져갔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천에 미곡창이라고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선물 거래를 했었는데 그 시세를 오사카에 있는 어떤 선물 거래하고 어떤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초가가 이제 오사카에 있는 선물 거래소의 어떤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를 한 역사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 거죠. 일단 일본 애들은 시세를 안다 이겁니다. 오사카에서 종가를 한국에서 얼마의 시가에 시작될 것을 알고, 그때는 정보라든지 이런 통신 수단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가격을 알고 있다 하는 딱 전제하에서, 그러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 오랫동안 운영해 보니까
이거 완전 빈털터리에 사람들 돈 끌어오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문을 낸 거죠. 여기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주들이 욕심에 땅 담보 잡고서 가서 땅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선물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식 투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 다 잃고 결국에는 일본 친구들한테 다 뺏긴 거예요. 국토를 전부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당한 것 같거든. 아무래도 내가 당한 것 같지만 실제 내가 거기서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 그 토지들을 그냥 다 뺏긴 겁니다. 일본 애들한테. 그렇게 이제 이 소문이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강의는 그렇게 긴 강의는 아닙니다. 그 사례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진 디스플레이거든요. 지금 뭐 뉴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2011년도 7월경에 5, 6, 7월경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가 매출이 부진합니다.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가를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낮추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 12월 달과 1월 달을 자세히 13년도 1월 달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7월 달, 1월 달, 7월 달, 10월 달 이런 달들은 세력들의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기업 실적하고 돈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고 카페에서도 이번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죠. 그러면 이 10월 달에 이제 보니까 목표가가 이제 상향이 되었어요. 실적이 또 괜찮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불과 몇 개월입니까? 7, 8, 9, 10. 한 3개월 전에는 목표가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단기 목표가가 아니고요. 올해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올해 실적이. 그런데 10월 달에 보니까 갑자기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일진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호조세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1월달에 2013년도 1월달에는 신주 인수권을 매입 소각한다는 어떤 재료가 나와가지고 이게 실적 재료가 아니죠. 그래서 또 목표가를 또 높였어요. 자, 여러분들께 이 소문입니다. 이 소문을 가지고서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자금이 어떻게 흘렀을 것 같아요? 실제 수급은 어떻게 움직였을 것 같습니까? 실적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 과연 실적이 안 좋을 거니까 세력들이 팔았을까요? 아니면은 여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이때 세력들이 샀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2011년도 한 5, 6, 7 요때 한번 실적에 대한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10월달부터 해서 1월달까 요때 재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소문이 나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2011년도 7월경에 나온 그 소문으로 인해서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세력들이 의시구나 하면서 샀습니다. 물건을, 그 주식을 샀어요. 싸게 샀죠. 10월달부터 해서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문은 굉장히 좋게 내놓고 세력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량을 팔고 있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주식 투자의 원리입니다. 이게 주식이 이야기하면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시세 차익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을 수 있고, 이걸 안다는 거죠, 세력들이. 부동산의 이야기, 좀 응용을 하면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고, 정치에 응용을 하면 권력을 잡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문에 속지 않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문에 속지 않는 법입니다. 그럼 소문에 속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돈입니다. 돈은 거짓말 안 해요. 무엇이 거짓말이냐? 돈 빼고 다 거짓말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소문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면 수급 분석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돈의 흐름만 딱 파악을 하고 나면 세력들의 의도는 파악이 되죠. 무엇과 병행을 해서 돈의 흐름과 소문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돈의 흐름과 소문을 비교를 하면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차트 한번 더 볼까요? 보시면 자, 이때 7월 달에 2011년도 7월 달에 소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그래서 주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실제 돈은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딱 아는 거죠. 아, 세력들이 장난치구나. 7월달에 장난친 거구나. 자, 그러면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세력들은 이 주식 싸게 먹으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주식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청개구리처럼 하면 되겠죠. 모든 기술적 지표가 무너지면 그때 사면 됩니다. 모든 기술적 지표가 무너질 때가 제일 싼 겁니다. 남들이 그때 겁이 나서 안 들어가요. 기술적 분석 참고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침체기에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올라가야, 아니면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해야 그때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상당히 올랐는데요. 이미 가격 경쟁력에서 지는데요, 뭐 세력들한테. 어떤 시장에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세력들은 물량이 털면 세력들은 본전 내지 이익 보고 털 수 있지만 나는 터는 순간 망하거든요. 그때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서 들어가면 손절선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뉴스와 돈의 흐름을 통해서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기술적 지표가 다 무너질 때 그냥 사버리면 됩니다. 서서 기다리면 돼요. 왜? 세력이 이거 가지고 해먹으려고 하는 걸 파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재료는 좋은데 소문은 굉장히 좋긴 한데 세력들을 판다. 그러면 세력들의 의도가 뭡니까? 소문을 내서 물건 처분하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어떻게? 기술적 지표가 전부 다 매수 신호 날 때 팔아보면 됩니다. 그냥 이거 주가 올라가는 거 자세히 보십시오.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할 때는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많아요. 횡보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자전 매도 시도를 내보내죠. 그런데 세력들이 물량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은 어떻게 주식이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거의 어떤 기준을 잡고 올라가요. 기준.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이동평균선의 기준을 잡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세력들한테 속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소문에 속지 않으려면 첫 번째 기준을 잡아야 된다. 기준이 돈의 흐름이다.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들 안다 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 할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소문을 낸 사람, 또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전부 다 이름을 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진 디스플레이에서 이때 이 기업 망한다고 소문낸 사람이 있다 이거죠. 정권회사에서, 아니면 정권방송에서, 아니면은 하다못해 포털의 게시판에서, 아니면 신문기사에서 누구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 이름을 다 적어 두세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요 고점에서 이래 딱 보면 또 이때 기업 좋다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 이름 다 적어 두세요. 또 그리고 기업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장법인 지분센터에 가서 지분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서 그때 관련된 펀드라든지 펀드가 있다면 펀드 매니저가 누구인지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푼돈에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예를 들어서 푼돈 좀 지어주면 소문 잘 내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소문을 내고서 장난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돈 있는데 사람들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딱 해주면, 그런데 이거를 공개는 못해요. 왜 공개를 못했냐면, 이 공개하면 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심증은 가죠. 저 사람이 이야기만 하면 주식 가격은 폭락한다고. 이 사람이 대주주만 들어가면, 아니면 이사로 등기만 되면 그 회사는 상장 폐지되고, 이 펀드 매니저가 자금만 하면 그 주식은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아는데 이걸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저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만 듣고 대충 신문 나온 기사들, 아니면 기자들, 또 그리고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 그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다 명시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정치인들하고 연루가 됐을 때 그 기사들 쫙 이래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쫙 시켜두면 굉장히 쉽게 되죠. 본 사람이 어느 날 또 있어요. 저번에 이 기업이,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안 좋다고 소문낸 사람이 또 다른 기업 안 좋다고 소문내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 기업에 누군가 매수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예전에 했던 데이터베이스하고 자꾸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도 또 작전하는구나. 알겠다. 나 이거 들어가서 돈 좀 벌어 먹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개는 못하겠죠. 공개하면 그 사람들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푼돈에 놀아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체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고 뭐 기업 분석하고 뭐 기술적 분석 좀 끄적거리는 시간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이고, 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소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릴게요. 기관 투자자들이 좀 잘 되어야 됩니다. 저도 좀 개인 투자자들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기관들도 잘 되어야 돼요. 기관 투자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도 잘 지켜줄 수가 있고, 해외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뭐 자동차 팔아서 언제까지 돈 벌어야 되겠습니까? 뭐 물론 그래 버는 것도 좋지만 금융으로도 좀 돈 벌어면 안 될까요?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기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기관 투자자가 외국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첫 번째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돈 전쟁이거든요. 돈이 딸리는 순간 끝납니다. 그냥 돈이 많으면 손해보고 팔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고 팔아도 나는 돈이 많으니까 저걸 싼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 떨어지가면 저 손해보고 팔 수 있겠어요? 이거 떨어지면 난 망하는데, 이 하다가 완전 돈 떨어지면 나 그냥 깡통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규모가 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규모가 너무 작아요. 자본시장 통합법이 어떻게 뭐 돼가지고 뭐 증권회사도 대형 어떤 IB가 생긴다고 뭐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책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무조건 규모는 키워야 됩니다. 덩치를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들고, 두 번째, 소문을 생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미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만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소문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돈만 많아서 외국 자본들이 IMF 때 우리 한국 들어도 돈만 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돈과 소문을 낼 수 있는 도구를 동시에 들고 들어와서 한국 시장을 공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돈만 들고 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차이나 펀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브릭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펀드 얼마나 많이 유행을 했습니까? 그때 차이나 펀드 들어가지고 중국 2007년도 한참 세계 경제가 꼭지에 이르를 때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이요. 깡통 찼습니다. 깡통. 왜 그러냐면 돈만 들고 들어가서 그냥 사니까 소문이 안 좋게 나니까 사서 계속 들고 이 좋다고 소문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냥 반토막 이래 나게 된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소문 냅니다. 기업 그냥 망해가는 회사 가만히 보고 있다 망해가면 다 사요. 그냥 사서 내 이 기업 샀다고 소문내 뿝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오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인정했다고 하니까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냥 그 기업은 워렌 버핏이 이 기업 안 좋네 팔란다 소리 안 하는 이상은 절대로 워렌 버핏이 산 가격 밑으로는 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산 가격이 바닥입니다. 그러면 소문 낼 도구 없이 브릭스 펀드 나가고 해외 진출하고 뭐 차이나 펀드 해외에 나가서 진출하고 하니까 다 깡통 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규모가 커야 되고, 두 번째는 소문을 내고 어떤 뭐 생산한다든지 통제를 할 수 있는 미디어를 가지고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연구원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일단 자체 내에서 어떤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인력만 키우는 게 아니고 소문을 효과적으로 내고 통제할 수 있는 부서를 생산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축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가고 한국거래소 가고 또 그리고 대검찰청의 중수부에 가면 우리나라 작전 시세 조작해서 근래 얼마나 똑똑한 머리가 많은 줄 아십니까? 거기에 가면 검찰 조사 받으면서 다 토해낸 그 조사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자료들이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문을 낼 수 있는 알짜배기 데이터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조사를 통해서 노하우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노하우 취득해 가지고 국내에 투자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울고먹는 데 쓰지 말고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데 좀 쓰라 이거죠. 또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 방어하는 데 좀 쓰고, 또 그리고 국내에서 그렇게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해외도 나가면 그런 법원 판결이라든지 시세 조작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회사 자체 내에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는 거죠. 어떤 기술력이냐면 소문을 내는 기술력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IMF 때 외국 자본이 한국 들어와서 불과 몇 개월 만에 한국 시장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 시장 자체를 뒤엎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미국에 있는 기업 하나 정도는 쉽게 조질 수 있다 이거죠. 하나 조지고 나면 또 다른 기업 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먹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중국에 들어가서도 중국 아직도 중국도 이걸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아니면 뭐 저쪽에 유럽 쪽에 피치 아니면 S&P 같은 S&P 같은 이런 회사들이 쥐가 뭔데 우리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어떻니 이렇게 신용평가를 쥐 나름대로 점수 매기잖아요. 그런데 감히 우리나라에서 미국 시장을 점수 매길 수 있겠습니까? 미국 80점, 미국 이번에 재정 절벽 뭐 위기 해결하지 못하면 너가 70점으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못하잖아요. 중국은 아는 겁니다. 중국은 알아서 자체 내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매길 수 있고 각국의 신용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키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도 중국말을 지금 현재 안 묵어주지만 그걸 발표는 합니다. 중국의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어떻게 평가했다. 또 중국에서는 이야기하죠. 미국 너거는 어떻다. 미국에 너거는 잘해라 하고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소문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소문낼 수 있는 걸 만드는 거고, 우리나라는 쪼리가 못하는 거고, 한국이 미국 어떻니 뭐 소문내고 이런 국가기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소문낼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지. 이거 누가 해야 되냐면 이런 사기업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기업에서 한다는데 내가 어떤 주식 투자 잘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고 이런 소문도 내고 하는 기관을 어떤 데이터를 축적한다는데
국가고 대한민국 국가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데서 애국하고 돈 많이 벌어오면 되는 거죠. 자,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에 속지 말자.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돈의 흐름을 통해서 소문을 이용하고 확인을 또 소문과 연관지어 생각함으로 인해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자. 또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하면서 남는 시간이 있다면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소문 누가 내고 또 돈 누가 벌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수집하는데 좀 노하우를 좀 습득을 해두면, 물론 공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하십시오. 하면 평생을 주식 투자 재밌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살 때도 소문이 안 좋은 집, 그러니까 귀신 나오는 집 이런 거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망한 집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테크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덩치가 커야 됩니다. 두 번째, 돈만 들고 들어가면 차이나 펀드 또 그리고 브릭스처럼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미디어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서 그런 거 통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 뉴스에 속지 말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